자, 오늘은 1학년 수학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아직 워크북 84, 85쪽이 남아 있어서 오늘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84쪽, 85쪽의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료의 정리와 해석, 단원에서 줄기와 잇그림,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리고 상대 도수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역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 84쪽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넷을 접속을 할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지역별 표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역별 표를 누르면 지역별로 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경기도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서울 다음에 있는 경기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별 확진자 발생 현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총 경기도는 31개의 지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별량의 총수는 31개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수원 13,050, 고양 14,784, 이 검은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확진자 수가 되는데요. 이 확진자 수를 별량으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연천 766까지 총 31개의 별량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별량을 워크북 84쪽 제일 밑으로 내리면 별량 나타내기라고 해서 공간이 나타내져 있습니다. 여기에 31개의 별량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별량을 가지고 워크북 85쪽에 줄기와 잇그림부터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 가지 주의할 점. 자, 줄기는 천의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적어 보시고요. 자, 지금 만자리까지의 확진자 수가 나왔기 때문에 줄기와 잇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른 반 친구들을 보면. 자, 지금 만약에 12,345명의 확진자 수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줄기는 천의 자리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천을 사이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을 사이로 끊어주면 줄기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45가 입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1000 이하인 곳, 아까 연천 같은 경우에 766이었나? 766이라고 하면 지금 천 단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사실 0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기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잎은 766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기를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잎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서 큰 순서대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요. 잎을 적을 때 컴마, 즉 쉼표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쉼표는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잎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다 보면 줄기에 만약에 13, 14 이렇게 있을 때 13에 해당하는 잎이 없다. 그래도 이 잎은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기와 잇그림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줄기와 잇그림을 그려봤다면 이번에는 도수 분포표랑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한 번에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별량이 31개였으니까 도수의 합계는 당연히 31이 될 거고 상대 도수의 합계는 당연히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 도수는 보통 소수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지금 도수의 총합을 보면 31이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상대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31분의 몇이라고 분수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위에 빈칸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빈칸도 무언가를 적어야 되겠죠.
이 계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계급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도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 계급과 도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급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서 계급의 수를 몇 개로 나눴을 때 자료가 한눈에 보기 좋겠다. 자기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도수분표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는 계급의 크기를 1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0 이상 100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2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0 이상 2000 미만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다, 나는 더 작게 하겠다. 0 이상 500 미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자유롭게 대신 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표까지 완성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과 도스분포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가로와 세로가 나와 있지 않죠? 가로와 세로는 위에 도스분표표에서 본인이 결정한 계급과 그 다음에 도수를 알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알맞게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0 이상 1000 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이렇게 1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1000까지의 도수가 존재하겠죠? 그 도수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도스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 자, 여기 중심에 점을 찍어줘요. 자, 근데 이 앞에도 하나 분명히 도수가 0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주라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선을 하나 그려주시는 겁니다. 선을 이렇게 그리고 계급의 폭이 똑같게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스분포 다각형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을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도수를 나타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점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이 같은 계급을 하나 더 표시를 해주고 중점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스분포 다각형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금 가로와 세로가 의미하는 것, 우리가 도스분포표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타내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도수가 의미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결과를 해석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별량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몇, 그 다음에 뭐 고향 몇 이렇게 지역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확진자 수, 그 숫자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숫자들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들 31개만 나열해 주시면 되고 이 지역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의 수가 얼마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수분표표에서 0 이상 1000 미만으로 했으면 0 이상 1000 미만의 확진자 수가 나온 지역은 한 군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계급에 나타내는 부분과 도수가 나타내는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 85쪽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두 수고했습니다.